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고민, 부동산 문제. 우리가 부동산 하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왜 중요하냐면 강남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 나머지 아파트 값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 값과 전국의 아파트 값은 엄청난 연관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단순한 정책만으로 이 부동산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인간의 욕망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수치화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부동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죠. 자,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재명이라면 정말 부동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끝물이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 자, 이런 헤드라인인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공공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 발상은 처음 듣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전국의 땅 중에 약 80%를 소수 5%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땅값이 한 방에 미친 듯이 오르는 로또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법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용도 변경. 자, 대장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일이에요. 맹지가 용도가 바뀝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용도가 바뀌면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이걸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땅을 일단 사두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묵혀놔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이 개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후손들 세대에서는 또 터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된다. 이거죠. 이런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땅이 워낙에 없잖아요. 용도 변경이라는 마법의 손길이 한번 닿기만 하면 이 땅은 쓰레기 땅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아버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맹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산 거예요.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해서 전국의 농지를 찾아다니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전부 다 사드리겠다.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떠올린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땅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타 부동산을 고민하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부동산의 근본은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접근법 때문에 제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 불만이 국민사회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 자, 제가 앞서서 얘기한 부동산 문제가 복잡한 이유, 인간의 욕망이 얽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을 꼽았다.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 역시나 근본적으로 토지를 생각하죠. 땅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 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 이렇게 꼽은 뒤에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면 국민 70, 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재명이 여타 정치인과의 다른 점입니다. 국민들 7, 80%가 찬성한다.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이러면 진행시키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데 진행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 맞습니다. 진행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은 이걸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하는 20, 30%가 가진 자들이거든요. 힘이 센 놈들이에요. 언론이죠. 재벌이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국민 여론을 믿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7, 80%, 90%가 찬성했지만 누더기인 채로 통과됐죠. 이게 기존의 정치 문법입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의 반대가 거세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걸 뚫고 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을 공산주의자다라고 몰고 갈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철저히 보호해줘야 된다. 거주의 목적이긴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보호해줘야 한다. 이게 이재명 부동산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재명 후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과거 경기도지사 때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 라고 말했다. 그냥 이거 아닙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자들에겐 법대로 조치한다. 이것만 해줘도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은 왜 진보 정권이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유는 신뢰.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가족, 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입니다.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죠.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백지 신탁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다 팔아라. 그게 싫으면 고위공직자 하지 말고 부동산 업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과격한가요?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재명을 과격분자처럼 몰고 가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은 하는데 왜 부동산 백지 신탁은 못하는 걸까요? 이재명의 논리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과격하지도 않습니다.
주택시장 문제의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합니다. 공급 방식을 공공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급을 비정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에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 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 수요보다는 공포 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부동산 개발. 이제 감이 잡히시죠. LH가 공공이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라. 그럼 민간은 뭐하냐?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면 된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은 건설에서 돈을 벌어라. 이겁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서 이익을 봐라. 시세가 뻥뻥 올라가서 이상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땀 흘려서 번 돈만 가져가라. 이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이게 과격합니까? 이게 공산주의자의 발상입니까?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만 가져가라. 건설업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이 나머지 이익은 다 가져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나머지 이익을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남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공공이 이익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공은 민간 기업과 달라요. 수익을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까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은 이익이 남게 되면 이걸로 무엇을 할까요? 돈잔치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를 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의 기본주택도 같은 이유로 설계된 거예요. 공공은 까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낮은 단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한 발상이 기본주택입니다. 자,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과격한 곳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자? 철저한 시장주의자입니다. 이재명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아파트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근본인 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이 얽혀있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설계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부터 안정화시켜야 아파트 값도 안정화될 수가 있고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재명의 기본주택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부터 고민하고 있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기득권들의 저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여타 정치인들의 정책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다면 언론들이 거품을 물고 난리칠 것이 훤히 보입니다. 공산주의자로 매도할 것이고 포퓰리스트로 매도할 거고 과격분자로 매도할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공격해댈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뚫고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